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종목 하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차트적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한번 읽어보고 역시나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 네이버 증권사에 가서 지표도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해서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언제 어떻게 수익을 확정 지으면 될 것인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2350 롯데관광개발입니다. 2025년에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1433억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일부러 이제 굉장히 영업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많이 가져왔었고 그런 것들과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드림타워 이런 것들이 매출이 굉장히 상상화되면서 영업이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관광기금 상향이라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관광기금이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이제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5%에 대한 증가가 실제로 그 회사 측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가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저한테 순수익은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200에서 300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5%를 가져가 버린다고 하면 그 수익에 비해서는 퍼센트가 확 올라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회사 개요와 사업 구조입니다. 카지노,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거의 메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랜드 하얏트 제주, 이제 객실, 호텔이 또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 관광 여행 사업,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좀 진정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관광업도 좀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 턴어라운드 24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이 정도였고 순이익이 거의 없었죠. 391억이면 사실 큰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5년 넘어가면서 그 상승을 했고 25년 분기 매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4%로 거의 20% 가깝게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림타워 실적 모멘텀입니다.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카지노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6월 이용객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강원랜드와 더불어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강원랜드도 아마 환율이 진정되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제주도 관광 회복, 특히나 우리나라 관광객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죠? 250만 명을 목표로 채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24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7.7%의 외국인 관광객을 비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명 정도에 1명 정도는, 5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요즘 물가 비싸다고 많이들 망가시는데, 저는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기억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차를 그때 빌렸어서 이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약간은 좀 외진 곳을 돌아다니는 걸 선호를 했었습니다. 현지인들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구석구석 가니까 저렴하고 맛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관광지에서 구경하고 관광지에서는 소비를 최소한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 주민가 쪽으로 넘어가서 많이 쇼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 여행도 그렇게 여행해보면 꽤나 재밌고, 그리고 또 몇 번 가봤지만 또 새로운 그런 기억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외국인 관광 회복세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겠고요. 중국의 수요 비중이 높고서, 그래서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못 보니까 제주도에서 며칠 머물다 가는 그런 것도 많죠, 그죠? 자, 주가 레벨입니다. 최근 주가가 11,000원 정도입니다.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000원 정도 되는 거, 2,000원, 3,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넘나? 그래서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지금 28,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3,760원이네요. 그래서 2배 정도의 상승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식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증권사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치가 조금 자꾸 못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상승하고 있을 때 목표치를 올리는 건 되게 많아요. 상승하고 있으면서 목표치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물리게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떨어졌을 때 목표치 이렇게 제시한다는 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VIP 52주 최고 27,700원이라 되어 있고요. 그죠? 52주 최저는 10,000원 정도까지 찍고 지금 약 한 30% 반등해서 13,000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VIP 자산 운용 지분 VIP 이제 소수입니다. 약 8%, 7.81%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7월 달에 관광기금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관광기금 5%의 수익을 덧대가며 매출에서 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 거냐. 하지만 얘네들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관광기금을 그걸 따라 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악재라기 보기에는 근데 좀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으면서 이제 차트를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긍정 포인트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18.4%, 드림타워가 상승하고 있고 관광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환율은 다소 진정될 거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어쨌든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 가격이 깡패입니다. 그죠? 그런 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부정적인 포인트는 이제 관광 기금이 상향되면서 매출을 기준으로 5% 정도면 약 20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영업이익이 1,400 정도 된다고 했으니 거기에서 200억을 빼버리면 거의 뭐 한 7, 8%의 세금이 더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이 되고, 그리고 차입금이라고 해서 빌린 게 많습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빌려서 반보로 만들어도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우리 재무제표랑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보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만 지금 또 말을 들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이 끝나게 되면 또 어쩌면 또 보수당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또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이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각오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또 조심성도 필요하겠죠. 자, 향후 전망 시나리오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Q3 성수기, 동남아 수요 확대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적도 상향되고 지금 막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치 또 다 좋습니다. 관광 수요 견조하고요. 그렇죠? 박스권 등락 어쨌든 많이 빠져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는요. 기금 부담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아요. 매출이 5%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요가 둔화될까? 그것도 지금 외부적인 요소, 지정학적 이슈로 외국인 수요가 둔화되면 조심스럽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재무제표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하지만 관광기금 제도의 변화 불확실성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은 됐으니까 이제 내성은 좀 생겼을 것이고 높은 차익과 이자 비용과 나중에 이제 외국인 지정학적 이슈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은 조심스러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꽤나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한번 그저 와봤습니다. 이 본 내용은요, 참고 자료이고요. 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재무제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현재가는 13,760원이었습니다. 김기병외 4인이 보유지분 42.63%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8.89%로 꽤나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VIP 자산운용이 12%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밴드가 상승한다는 건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관광업이 좋아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밴드가 벌어졌을 때 이 바닥권에 있는 애가 제가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여기서 이렇게 위역에서 많이 사시더라고. 좀 이따 그래서 어느 부분이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11년 후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게 되면서 진짜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때 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죠? 그래서 자산을 꼬박꼬박 늘리면서, 자산을 계속 늘리면서, 어쨌든 잘 버틴 결과, 24년부터 영업이 흑자로 넘어가게 되고, 그죠? 25년에는 영업이익 1,400억, 26년에는 2,000억, 28년에는 2,600억까지 달성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출의 5%가 추가적으로 빠져버린다면 지금 여기서 그죠? 야구가 하면 400억, 500억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얘랑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리스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자 발생 부채가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23년에 부채비율이 2,500%를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사 측에서 돈을 좀 많이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3년까지. 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부채 비율이 앞으로 갚아서 나는 28년에 다시 200% 수준으로 낮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치비 200% 관광회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28년 정도 되면 안정화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치를 찍어주고 있다. 하지만 자본 유보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관광회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당 성향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재무제표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빚이랑 부채랑 그리고 이제 관광 뭐였죠?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차트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고 왔었죠. 그죠? 과거 2008년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다가 우리가 이번에 26년, 6년, 25년 말 정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면서 무비자 입국이죠. 26,8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전에 그런 관광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맞았죠.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 둘, 넷. ABC를 완전히 종파가 마감이 됐을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추세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형태인 녀석들을 저는 사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상승지분 24년 12월 13일 날에서 고점대 이 상승의 모습이 꽤나 임펄스스러운 모습. 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을 했고 빵 터졌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상승했지만 떨어지는 전형적인 임펄스 웨이브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세를 넘어가면서 여기서 거래가 또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스토캐스틱, 이 조주지표 요소를 나중에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저항대에 저립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조정파는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조정은 나오더라도 얘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꽤나 시간이 지나서 24,000원 볼린저 밴드 상단 20,000원에서 2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고 운이 좋다면 이 구간을 조금 다지고 시간이 끌고 들어가서 27년, 28년 넘어서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4, 5만 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채 비율 해결되고 그런 관광세 부분 해결되고 여러 가지 해결되면 5만 원까지도 열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차트적인 기법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떨어지면서 빵 터졌죠. 그래서 바로 상승하고, 그래서 바로나 1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위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흔들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살짝 이탈되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증시를 한번 조정을 받을 거다, 가을에. 그렇게 좀 견적을 좀 내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한번 이탈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영끌이 가능한 위치.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데는 영끌이 가능한 위치고 전반적으로 손실 조금 장기적으로 계좌가 좀 흔들거리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신중한 투자 스스로 이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